배터리에 미친 남자 배미남.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에코프로 BM, 국내 대표 양극재 기업이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떤 구독자분이 에코프로 BM 전망에 대해서 물으셔서 영상을 제작해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 먼저 크게 에코프로 BM의 사업 개요에 대해서, 현재 에코프로 BM의 위치가 어딘지 같이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주가에 대한 저의 의견도 말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전체 산업의 전망과 에코프로 BM을 연관지어서 정리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주식도 그렇고 어떤 거를 배울 때 깊게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 영상을 시청하는 걸 권장드리지만, 부분적으로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상세 설명에 타임라인 걸어놨습니다. 원하는 부분 골라서 들으실 분은 참고해 주세요. 지금 같이 보실 대부분의 자료는 다트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참고했고요. 추가로 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인터넷에서 찾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BM 연구개발 로드맵을 보면요. 당사는 2008년부터 NCA 양산 초도 공급을 시작했어요. 이게 니켈이 더 많아질수록 합성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지거든요. 이건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니켈, 저니켈, NMC 111에서부터 이제 6이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뭐 NCA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단결정, 뭐 전고체 전지 뭐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티피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의 특징은 NCA 및 하이니켈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비율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면 NCA, NCM 등 하이니켈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은 이번 2020년도 1분기에 1,600억 정도 달성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캐파에 대해서 볼 건데요. 17년에는 약 1,000톤, 그 다음 18년에 2,000톤, 이제 예정 포함까지 해서 5,000톤 생산 가능하고요. 이 생산 캐파는 세계 양극재 리딩 기업인 유미코아랑 비교를 잠시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유미코어 애뉴얼 리포트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중요한 부분만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문단 같이 보면요. 이제 전망이 나와요. 여기서 유미코어도. 첫 번째 문단 같이 보시면요. 전망이 나와요. 2021년도에 약 60기가와트 아워 정도 이제 캐파를 예상한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LG캠하고 삼성 SDI의, LG캠에는 12만 5천 톤, 그리고 삼성 SDI에는 8만 톤, 2020년도 뭐 예상 뭐 수주를 받은 거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5천 톤이랑 비교했을 때는 아직 이렇게 규모가 큰 건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5천 톤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3기가와트 아워 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상치인 60기가와트에 뭐 한 이 정도 차이가 난다. 요 정도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R&D에서는 6%, 매출액 대비 6%, 굉장히 이제 높은 비율을 투자하고 있죠, R&D에. 삼성 SDI도 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7% 정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요. 6%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미코어 매출액을 설명드리면요. 지금 유미코어는 벨기에 소속 회사고요.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말고도 하는 분야가 되게 많기 때문에 배터리 섹터만 이제 떼놓고 매출액을 보면요. 19년도에 매출액 약 한 4조 정도 되네요. 그 다음 이제 에코프로 BM 글로벌 마켓 쉐어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글로벌리 에코프로는 이제 2위 기업이고요. 지금 보시는 수미모토, 여기는 이제 NCA 생산에서 대부분의 제품을 테슬라에 납품한다고 알려져 있네요. 점유율은 16년 대비 66%에서 42%로 쭉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에 반면에 3위인 기업 바스프랑 토다랑 이제 합작해서 벤처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8%에서 19년도 작년에 10.7%로 성장했네요. 그래서 현재 에코프로 BM은 작년 9년 대비 16.7%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비교 같이 했던 유미코어는 제가 알기로는 NCA는 합성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NMC에 지금 집중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타에 어떤 회사가 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NCA 마켓 쉐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전기차용 양극재 사용량 같이 알아보면요. 이제 주어진 자료를 보면요. NCM 523 그리고 NCA 그리고 NCM 622 정도가 생산 톤도 의미 있게 지금 생산하고 있고 YOY 기준으로 거의 100% 이상이 증가했고요. LFP 같은 경우에는 30%만 증가했네요. 지금 이 생산하는 기업이 중국 베이스에 된 기업밖에 없어서 LFP는 지금 그렇게 크게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지 않다고 나오네요. 또 이제 2019년도에서 이제 2020년으로 왔을 때는 이게 또 바뀌겠죠. NMC 811도 이제 수요가 증가한 걸로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아쉽게도 19년도까지만 알 수 있는 자료인데, 20년 최근 자료 가지고 계시면 같이 공유하시고 싶으신 분은 링크나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NCA 그리고 하이니켈의 비중이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배터리 전문 지식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상용화된 양극재 5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 놓은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보고서에서 에코프로비엠 사업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분기보고서에 보시면 사업 내용 이 탭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 백그라운드라든지 뭐 그런 게 설명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NMC랑 NCA랑 비교를 하게 되면 같은 이제 층상 구조이고요. 전지 용량은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크게 차이 난다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3.6V 정도로 이제 되고 안정성 NCM이 더 높죠. 안정성이 NCA는 안정성이 낮다. 대신에 수명은 NCA가 더 높다. 요게 이제 NCM이랑 NCA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테슬라 뭐 LFP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많이 나오죠. LFP는 이제 용량이 좀 적은 대신에 안정성이 매우 높다. 뭐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성은 보통 이제 뭘 얘기하느냐, 말 그대로 안전이에요. 배터리가 안 터지고 잘 외부 충격이나 뭐 열에 의해서 안 터지고 잘 견디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전문적인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비교하는 게 LFP 그리고 NMC 그리고 NCA 요거 세 개의 물질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한 건데요. 이 그래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금 이 재료를 어떤 이제 테스트 하는 건데요. 이제 온도를 올리면서 얘가 이제 자기 발열을 얼마나 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Y축이 높으면 Y축이 적은 온도에서 높게 올라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제일 안 좋냐? NCA가 제일 안 좋죠. 그래서 열 안정성에서는 NCA가 가장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도 부근에서 이제 이걸 전문 용어로 thermal runawa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배터리 폭발 위험이 있다. 200도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NMC. 조금 더 높죠. 한 250도라고 얘기할게요. 그에 반면에 이제 LFP는 이렇게 확 증가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올렸을 때 이게 쭉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 안정성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인 거예요. 아무리 전기차가 400km, 500km, 뭐 600km 많이 가면 뭐예요? 터지면 100km 가는 것만큼 못 하잖아요. 그 안정성인 측면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이 본 표에
LFP 올리빙 구조, 이거는 이제 안정성이 매우 높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산업 같이 원재료가 비싼 제조업 베이스의 회사들은요, 이제 원자재 가격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황산 니켈이나 뭐 수산화 리튬, 황산 코발트 다 이거 이제 양극재 재료죠. 그거랑 이제 전구체. 이 해당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전구체는 이제 양극재가 되기 전 단계에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제 메이백을 보면 비율이 뭐 비슷해요.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리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소비량 기준 비율 봤을 때 아직도 카보네이트가 이제 더 많이 소비가 된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리튬 카보네이트 요거는요, 뭐 LCO나 뭐 니켈 조금 들어간 놈들, 그런 놈들한테 이제 보통 많이 쓰고요. 하이니켈로 갈수록 이제 수산화 리튬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더 성능이 좋고 뭐 합성했을 때, 그리고 이제 사실 카본 이 탄소 양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구체 중에 리튬 소스를 탄산 리튬으로 쓰다 보면은 이 카본이 다 이제 안 날아가고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이니켈 쪽에서는 이제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수산화 리튬 쪽으로 하이니켈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수산화 리튬은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조금. 가격 보시면 수산화 리튬이 이제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수산화 리튬 조금 더 비싸고, 추세를 보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2020년에서 25년, 30년으로 갈수록 이제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에 알맞게 이제 리튬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이런 대비책들도 이제 생각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경영진에서요. 그 다음에는 니켈 가격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니켈 가격은 뭐 2009년도서부터 이제 뭐 크게 증가 감소 없이 되게 심한 변동성은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사실 변동성은 이제 코발트가 더 심하죠. 왜냐하면 코발트 생산의 절반 이상이 이제 콩고에서 되는데요. 정치적인 이슈들도 있고 해서 급등했었던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발트 가격은 조금 더 변동성이 심하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제 모든 셀 메이커들, 뭐 자동차 완성체 기업들도 이제 니켈을 조금 더 올리고 코발트 프리로 가는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기업에서 이런 전구체나 이제 재료들을 살 때 이 그래프에 딱 맞게 이렇게 사지 않는다고 해요. 어떤 이제 평균 값을 내고 이제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비쌀 때도 막 이렇게 비싼 거 안 내고 싸졌을 때도 그렇게 싸게 안 사고 어떤 이런 이제 평균 가격이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원료 조달을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 에코프로비엠의 매출 실적에 대해서 보면 18년도에 한 5,800억, 19년도에 6천억, 그리고 올해 2020년도 1분기에 1,600억.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내수 비율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 비용. 연구 인력은 약 135명 정도 되고 박사가 7명밖에 안 되네요. 석사는 43명, 그리고 학사 등 85명. 여기에는 뭐 이제 오퍼레이터 하시는 분, 테크니션 분들, 뭐 이런 작업자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 다음에 연구 개발 비용을 보게 되면은 18년에는 100억, 19년도에는 145억, 그 다음에 2020년도 1분기에는 33억 사용했고요. 이게 연구 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약 한 2% 정도. 아까 유미코어 경쟁사로 같이 봤었죠. 그거 다시 한번 불러오면 매출액은 약 4조, 연구 개발 비용은 그래서 3,500만 유로니까 이거 하나로 계산하면은 한 450억 정도 되겠네요. 이제 그것은 이제 총 매출액의 한 6%다.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중견 기업이고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돈 쓸 데가 많겠죠. 특히 배터리 같은 투자가 되게 헤비한 이제 업종들에서는 익스펜디처 매니징 하기가 조금 이제
더 까다롭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보면요.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특허 작년에 이제 13개 출원했네요. 경쟁사 유미코어 특허 출원 개수도 19년도만 이제 비교해 보면은 12개, 1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미코어는 이제 벨기에에서 대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사가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유럽에도 있고 이래서 그리고 이제 배터리 말고도 이제 하는 비즈니스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완벽하게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배터리 관련 특허들로 봤을 때 개수, 물론 이제 개수로 설명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죠. 일일이 다 읽어보고 얼만큼의 가치를 갖는지 이런 거를 다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얼추 또이또이하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경영진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가 두 분이죠. 김병훈 대표님은 이제 경영 쪽에 관여하시고 권우석 대표님은 이제 사업, 이제 조금 더 기술 쪽으로 이제 기여하시고 생산이나 연구개발에 관련된 이제 임원들 리스트를 쭉 보니까요. SDI 관련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합작사 같은 것도 왜 생겼나 그래서 생겼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담인데 보통 이제 임직원들 보면은 이제 학력이나 뭐 이런 게 외국에서 이제 학위하고 오시는 분들 이제 다른 회사들 보면 이제 꽤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국내 석박사 분들이네요. 완전 국내 기업. 뭐 경영진은 이제 그분을 실제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직접 찾아뵈면 좋고요. 뭐 여기에서는 이제 직원 수하고 급여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알아보고 경영진도 좀 간접적으로 제가 한번 판단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여기 표에서 보시는 거는 2019년도 직원들 급여고요. 그래서 평균 1인 급여액 보게 되면은 4천에서 7천 사이. 그런데 이제 다트에서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탁 옵션 이제 옵션 행사해가지고 뭐 이제 주식들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시죠. 증자도 많이 했고. 그래서 1인 평균 급여액 보게 되면은 이제 거의 1억 이상대로 다 올랐죠. 그래서 스탁 옵션 보게 되면은 미행사 수량 이제 이게 주식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이제 이분들이 행사를 하면은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얼만큼 이제 주가에 얼만큼 영향을 줄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미행사 수량이 있다 이런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신종승부의 140인 직원 이렇게 해서 한 40만 주 정도 이제 직원한테 줬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회사는 이제 돈을 벌어도 이걸 떼먹는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도 나눠주겠다. 사실 19년도에도 아주 조금이지만 배당금도 줬죠. 에코프로비엠이. 그 다음은 이제 에코프로비엠 이제 주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FN 가이드 보면요. 지금 PER 거의 한 70대죠. 그래서 쭉 내려보면 매출액은 이제 17년 2,800억, 5,800억, 그 다음 작년 6,000억. 컨센 2020년에는 7,600억. ROE도 한번 같이 볼게요. ROE도 14, 26, 12. 이번 분기 2020년 1분기 ROE 5%.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5%. 그리고 PBR 밸류는 거의 3. 지금 주가 많이 올라서 PBR 밸류도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3 조금 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PER은 약 70이고 PBR은 뭐 약 3이다. 요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출액 대비 이제 매출 원가 빼면 이제 마진이 나오죠. 그래서 마진 보니까 뭐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테이블은 뭐 인터넷에서 이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 정도 뭐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 할 때 제가 쓰는 뭐 여러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진율이 뭐 10에서 15% 사이, 그리고 16년도에 이제 설립된 회사니까 뭐 PBR 밸류가 거의 1에서 1.3 사이에 있으면 뭐 적정하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나온 숫자로만 봤을 때는 뭐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다시 들어가라 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망설여질 것 같아요. 조금 더 정보를 모아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주가 밸류에이션 하는 거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전에도 이 사이트 간단하게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그냥 저는 요거 한국 주식은 조금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알 수 있는 것들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탑 쉐어홀더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돼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자회사죠. 반 이상 가지고 있고, BM 홀딩스 지금 위에 상위 세 번째까지는 다 이제 내부 주식이고, 그 다음 뱅가드가 1%, 뭐 삼성 에셋 뭐 0.4%, 그리고 김병훈, 이 대표이사님이시죠? 대표이사님 김병훈, 그리고 뭐 이분도 이제 내부 이제 임원분이시고, 뭐 이렇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누가 들고 있나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 결론 및 배터리 산업 전망 이야기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NCA인 것 같아요. 그래서 NCA에 아주 특화되어 있고, NCA가 합성 기술이 쉬운 게 아니고, 에코프로비엠은 글로벌리 업계 2위이고, 삼성 SDI와 엮인 게 많다. 임원도 그렇고, 뭐 합작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SDI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삼성 SDI가 극 만들 때 극판 자재, 유미코아나 뭐 에코프로에서 이제 가지고 온다. 그 중에 NCA일 경우에는 거의 전량 다 에코프로 BM에서 가져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BM SDI의 공급 확대, 뭐 벤처도 같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업계 전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아직도 배터리 시대가 온다, 안 온다,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터리 시대에 오겠죠. 다 지금 배터리 시대 뭐 차세대 먹거리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 보게 되면은 이거 IEA라고 인터내셔널 에너지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파리에 사무국이 있는 이제 여러 정부들이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공적 기관이에요.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데이터 이제 만들고 트렌드 잡고 이런 거.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제 2030년 전기차 증가한다. 이렇게 전망치를 내놓고 있죠. 방금 이제 그 전기차 예상 수요량 데이터는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IEA 홈페이지에서 가져왔고요. 이거 상세 설명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글로벌리 줄어들 거다. 전기차용 전기 이제 수요량이 2030년도에는 640 테라와트 아워, 그러니까 레인지가 640 테라와트 아워에서 1110 테라와트 아워, 이 EV 30 30 시나리오를 따르면 최대 1110 테라와트 아워까지 이제 수요량이 늘 거다라고 이제 전망치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EU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산화탄소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에코 프로비엠의 매출액이 상승하면은 이익이 상승하고, 그건 곧 주가 상승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에코 프로비엠이 매출액이 상승하려면 셀 메이커, LG캠, 뭐 SDI, 뭐 SK 이노베이션
등이 이제 이런 셀 메이커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이제 재료가 필요하게 되니까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이 상승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가 증가하면 셀 메이커도 이제 고객이 더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얘네도 생산을 더 많이 할 거고 그럼 또 에코프로비엠 같이 이런 양극재 재료 회사들의 매출이 상승할 거다. 그러면 이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증가한다. 전망치를 보니까 엄청 긍정적이다. 라고 우리 여태까지 계속 같이 본 거죠. 그래서 배터리 예상 수요가 증가한다. 2030년도에 640에서 1000 테라와트 아워까지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 이거는 기가와트 아워로 바꾸면 최대 100만 기가와트 아워죠. 그래서 현재 전기차 배터리 캐파 SNE 리서치 데이터에 의하면 작년에 116 기가와트 아워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만 배, 최대 만 배까지 파이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전망치를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 CO2 정책 줄이겠다. 지금 내연기관 차들 이거 카 메이커들 내연기관 뭐 CO2 배출량 이거 어느 일정 이상 넘으면 벌금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CO2 에미션에 대해서 이 양을 줄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시민 의식의 변화도 있죠. 테슬라가 그런 거에서는 조금 선두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인식,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곳이 유럽인데, 이 유럽 사람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게 되면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휘발유 값도 거의 리터당 2,000원 정도 돼서 굉장히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 의식도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가 올까라고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으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배터리를 공부하시는데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같이 공부하시고 싶으신 회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터리에 미친 남자, 배미남.